노마드 한국사 제32강 조선의 경제, 조선의 토지제도, 과공직세 관성혁명, 가공할 만한 직신이 나타나 관성의 법칙을 현명하다. 과공할 만한 직세가 나타나 관성의 법칙을 현명하다. 가공할 만한 직신이 나타나 관성의 법칙을 현명하다. 여기서 과공, 직세, 관성, 현명은 과공은 가전법원 공양왕, 직전법원 세조, 관수관급제는 성종, 현물록봉제는 명종을 의미합니다. 과전법, 직전법, 관수관급제, 현물록봉제. 먼저 과전법을 알아보면 고려말 공양왕 때 제정이 되었으며 전직관리 건문세족, 현직관리 신진사대부 신흥 무인세력에게 10분의 1의 조세 수조권을 지급하는 겁니다. 관전법에서는 전직관리에게도 수조권을 지급합니다. 직전법은 세조 때 현직 관리만 수조권을 지급합니다. 영업전인 공신전, 과부에게 주는 수신전, 고아에게 주는 휴량전 중 수신전과 휴량전을 폐지합니다. 그 결과 직전법의 결과 현직 관리일 때 법적 수조권인 10분의 1 이상을 거둬들여서 훈구파의 대농장이 증가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관수관급제는 성종 때 국가가 관리들의 수조권을 대행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현물록봉제는 명종 때 관리들의 수조권이 사라지고 현물로 지급하는 것입니다. 현물로 국가가 직접 지급하는 것입니다. 조세와 공납에 관련하여 풍흉조사 관련입니다. 풍흉조사 방법은 다펌손실법과 연분구등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영정법이 있습니다. 먼저 다펌손실법을 보면 다펌손실법은 수조권을 가진 관리가 자기의 수조지의 풍년, 흉년을 조사합니다. 이는 풍흉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는 폐해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종 때 처구기를 활용하여 연분구등법을 실시합니다. 국가가 풍흉을 조사하여 20에서 4두로 징수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부정부패가 발생합니다. 즉 뇌물을 주고 매해 흉년으로 처리하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인조 때 용정법 풍흉을 고려하지 않고 최하 4두만 징수합니다. 이는 전란으로 농토가 황폐화되어서 4두밖에 걷지 못할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 다음으로 토지조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조선 초기는 토지를 3등급으로 나누었는데 세종은 전분 6등급으로 나누게 됩니다. 다음으로 조선시대 조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시대에는 유군이 발달하지 않았으므로 강이나 바다로 쌀을 배달하게 됩니다. 경상북도의 일부 지역은 소백산맥의 조령을 넘어 충주 기흥창을 통해 서울로 배달됩니다. 기흥창을 통해 경상남도의 일부 지역은 남해와 서해를 거쳐 서울로 배달됩니다. 평안도, 함경도, 제주도는 세금을 거두지만 서울로 배달하지 않는 익류지역입니다. 익류지역입니다. 평안도와 함경도는 사신 접대비와 군사비로 사용하고 제주도는 수송상의 문제로 익류지역입니다. 서원전과 같이 합법적으로 세금이 면제되는 면세전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공납제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5세기 공납은 호 단위로 특산물을 바치는 제도로 자체적 모순이 심한 제도였습니다. 서울까지 특산물을 배달하는 과정에 특산물이 상하기 때문입니다. 16세기에는 중앙관청의 서리가 박납의 배단을 일으켜 큰 문제가 발생하여 17세기 광해군 때 대동법을 실시하게 됩니다. 이 대동법은 토지 기준으로 수정되게 됩니다. 호 단위에서 토지 기준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앙간청의 서리는 성종 때 중인이 되게 됩니다. 박납의 폐단에 다른 말로 불신공물이라고 합니다. 백성들에게 토산물 대신 쌀, 배, 돈, 즉 토지 1결당 12두 또는 12두에 해당되는 배와 돈으로 받아 공인에게 토산물을 사오게 합니다. 공인은 이후 독점 도매 상인인 도구로 발전하게 됩니다. 대동법은 광해군 때 경기도에서 실시되고 숙종 때 인유지역을 제외한 전국에 실시되었는데, 이처럼 전국적으로 실시되는데 100년이 걸린 이유는 지주와 박납인들의 반대 때문입니다. 즉 서리가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공납의 급납파, 토산물 대신 쌀, 배, 돈으로 내는 것이며, 공납의 전세와 호 대신에 토지의 크기를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즉 대동법은 공납의 급납화와 공납의 전세화를 이루게 됩니다. 직파법과 이양법의 발전. 직파법은 논에 직접 씨를 뿌리는 것이나, 이양법 고려 말에 시작했는데 보리를 심고 있을 때 모판을 이용해 벼를 키우기에 이모작이 가능합니다. 모판에 있던 벼를 뽑았다가 옮기는 것이기에 뿌리가 약해 가뭄에 약합니다. 하지만 조선 후기에는 저수지 시설을 갖추게 됨으로써 이양법이 확산됩니다. 이양법 확산의 결과 벼와 보리 수확 시 잡초도 제거가 되는데, 벼와 보리를 같이 생산할 수 있어 생산량의 정대가 이루어져 상품화폐 경제가 발달하게 됩니다. 그리고 잡초 제거에 드는 노동력이 절감하게 되므로 소수 분홍의 광작 현상이 심해져 농민의 계층화 현상이 심해집니다. 이로 인하여 토지에서 이탈한 농민은 임노동자, 상인, 수공업자, 강부 등이 됩니다. 다음으로 농종법과 견종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종법은 밭 1항에, 견종법은 밭 고랑에 심는 것입니다. 고랑이 찬 바람을 막아줘 생산력이 증가됩니다. 즉 후기에는 견종법이 발달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상품화폐 경제 발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 후기에 이양법과 견종법의 확산으로 생산량이 정대되어 상품화폐 경제가 발달하여 장시가 발달하게 됩니다. 보상과 부상으로 이루어진 보부상 등이 장시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게 되고, 강을 이용한 경제활동인 포구무역도 활발해집니다. 포구에는 객주 또는 여각이 있습니다. 객주는 큰 주막이고 이는 창고와 은행의 역할도 하게 됩니다. 여각은 객주보다 더 큰 주막입니다. 포구와 포구를 연결해주는 선상이 있었는데 대표적인 선상은 경강상인이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경강은 한강을 말합니다. 보부상에 대해서 다시 자세히 살펴보면 보상과 부상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보상은 고가의 보찜 장수이며 부상은 저가이면서 물건의 크기가 큰 등짐 장수입니다. 보부상은 또 관어상인이고, 개하기에 보부상을 보호하기 위해서 해상 공국을 설치해 줍니다.